여러분, 인트로 바꿨어요. 그리고 구독하고 가세요. 미국에서 2012년, 한국에서 2015년에 발간된 어벤져스 vs 엑스맨은 2006년에 발간된 시빌워 이후 최다 히어로 및 돌연변이들의 전쟁으로 가장 핫한 이슈들 중 하나입니다. 일단 이 이슈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짧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 두 집단의 싸움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의 중심에는 바로 피닉스 포스라는 살아있는 에너지 덩어리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 피닉스 포스가 행성 하나를 휩쓸고 가면 그 자리가 모두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만큼 위협적인 피닉스 포스인데 사실 지구에는 처음 온 게 아닙니다. 과거에 엑스맨 멤버 중 한 명인 진 그레이를 숙주로 삼기도 했었는데 당시 진은 피닉스 포스로 인해 많은 사건들의 중심이 되었으며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전에 이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히어로들은 피닉스 포스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닉스 포스는 두려운 존재다라는 생각을 바꿔놓는 사건이 어벤져스 vs 엑스맨 사건 이전에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스칼렛 위치가 말 한마디로 지구의 돌연변이를 200명 정도를 제외하고 없애버린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엑스맨들의 대표인 사이클롭스가 어벤져스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진 돌연변이들이 인간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동안 어벤져스는 뒤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벤져스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사이클롭스, 그리고 엑스맨들은 유토피아라는 섬에 가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유토피아에 어벤져스의 대표 캡틴 아메리카가 나타납니다. 캡틴은 사이클롭스에게 너희 돌연변이 집단 중 호프라는 아이를 데려가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호프라는 아이를 왜 데려가야 하느냐? 왜냐하면 피닉스 포스가 다시 또 지구를 향해 오고 있고 다음 숙주가 될 아이가 바로 호프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호프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능력을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왜 사이클롭스는 호프를 데려가는 걸 허용하지 않느냐? 일단 어벤져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모든 것을 파괴한 뒤에 다시 재생시키는 피닉스 포스를 호프가 얻게 된다면 이전의 스칼렛 위치 사건 때문에 너무 많이 수가 줄어버린 돌연변이들의 능력을 재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호프를 데려가려는 캡틴을 당연히 안 입곱게 느끼는 사이클롭스는 잠깐의 의미 없는 말다툼을 한 뒤에 곧바로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이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어벤져스 수십 명을 태우고 있는 쉴드의 헬리 캐리어가 상공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벤져스는 애초에 엑스맨들이 호프를 데려가는 걸 허용하지 않으면 그냥 무력으로 데려가야겠다는 거죠. 멤버들도 엄청납니다. 캡틴, 아이언맨, 레드헐크, 스파이더맨, 호크아이, 캡틴 마블, 닥터 스트레인지 등이 있는데 전투 후에 두 집단이 모두 큰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엑스맨들이 도망가는 것으로 싸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전투에 참여했었던 닥터 스트레인지는 엑스맨인 매직에게 크게 당하게 됩니다. 역시 스토리별로 힘이 달라도 너무 다른 닥터 스트레인지네요. 그렇다면 호프는 엑스맨들과 함께 도망을 갔느냐? 아닙니다. 호프 얘가 또 골 때리는 애인 게 어른들 말은 더럽게 안 듣고 두 집단이 싸우는 틈을 이용해서 섬 밖으로 혼자 빠져나옵니다. 물론 이때부터 피닉스 포스의 힘을 흡수해서 야금야금 사용할 수가 있는 상태였죠. 이렇게 어벤져스와 엑스맨이 싸우고 호프가 도망다니는 동안 우주에서는 토르, 비전, 비스트 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피닉스 포스를 막기 위해서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날고기는 히어로들이라지만 마블 전체 세계관에서 원 오브 올 바로 아래의 2인자인 피닉스 포스를 상대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피닉스 포스가 지구로 날아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태로 그저 지켜보게 됩니다.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도주 중이던 호프는 비행선을 타고 자신을 이해해줄 거라고 믿는 현 돌연변이 학교의 대표인 울버린을 만납니다. 여기서 울버린에게 자신은 피닉스 포스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으며 만약에 다루지 못할 경우 당신이 나를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 듯했던 울버린은 호프에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하자 호프는 이제 더 큰 우주선을 타고 달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아마 피닉스 포스의 숙주가 되려면 어찌됐든 피닉스 포스를 만나긴 해야 되는데 지구에서 만나게 된다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울버린과 단둘이 달에 도착하게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그곳에는 어벤져스가 나타납니다. 알고 보니 호프, 정확히는 피닉스 포스를 믿지 못하는 울버린이 캡틴 아메리카에게 호프가 달로 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호프가 어벤져스에게 탈취당하려는 찰나에 엑스맨들도 달로 공간이동을 해서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싸움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주 위로 드디어 지구에 도달 중인 피닉스 포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호프가 달에 있는 걸 발견한 피닉스 포스는 달 쪽으로 향해 오는데 이때 토니 스타크가 피닉스 포스를 제거하기 위해 만든 로봇형 아머인 피닉스 버스터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토니는 이판사판이라는 식으로 피닉스 포스에게 공격을 가하는데 이 공격으로 오히려 피닉스 포스가 5조각으로 쪼개져서 엑스맨들을 숙주로 삼게 됩니다. 이 5명은 사이클롭스의 불륜 여인 에마 프로스트, 아틀란티스의 왕 네이머, 금속인간 콜로서스, 닥터 스트레인지도 쓰러뜨린 마법사 매직입니다. 이 5은 인격이 조금 바뀐 듯한 느낌으로 우리가 지구의 평화를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호프와 남은 엑스맨들을 모아서 지구로 날아간 뒤에 말 그대로 지구의 평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남은 돌연변이들과 호프는 매그니토가 지어놓은 삐까번쩍한 새로운 유토피아에서 지내도록 해주고 이 5은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핵무기들, 탱크, 군함 등을 제거하고 식량난을 해결하고 에너지를 값싸게 공급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가 평화로워지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어벤져스 팀에서 가장 우려한 건 지난 징그레이 사태 때 결국 많은 이들이 죽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작전의 시작은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그냥 대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인류를 믿습니다. 인류에겐 발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에는 하나의 강자보다 세계 곳곳 보이지 않는 문화의 힘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엑스맨들에게는 그 모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벤져스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엑스맨들이 모여있는 유토피아로 향하게 됩니다. 작전은 원래 피닉스의 숙주였었던 호프를 구출해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이를 피닉스5가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어벤져스는 피닉스5와의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손짓 발짓만 해도 상대방을 화염에 휩싸이게 할 수 있을 정도였고 속도, 체력, 힘 모든 측면에서 향상된 상태였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레드헐크가 사이클롭스에게 펀치를 날리자 그걸 한 손으로 쳐내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레드헐크의 팔뚝을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패배하게 된 어벤져스는 후퇴하게 됩니다. 반면 피닉스 포스에 잠식되기 시작한 이들은 서로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첫 타겟이 된 것이 바로 아틀란티스의 왕 네이머입니다. 원체 성격이 더러운 네이머이기도 하고 대장 노릇을 하는 사이클롭스에 대한 은근한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은 피닉스5가 된 이후에도 다툼을 조금씩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이클롭스의 통치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네이머 앞에 사이클롭스의 불륜 여인 에마 프로스트가 나타나 네이머에게 키스를 하며 자기는 네이머의 편이라며 지금 당장 어벤져스가 숨어있는 와칸다로 가서 바다의 힘으로 휩쓸어 버리자고 제안합니다. 나름 마블 최고의 섹시 캐릭터인 에마 프로스트에게 뿅 간 건지 아니면 평소에 참고 있었던 파괴 본능을 분출시킨 건지 네이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와칸다로 향한 뒤에 나라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참고로 에마 프로스트가 와칸다에 어벤져스가 숨어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데에는 피닉스 포스의 에너지 인식 능력 덕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바다가 되어서 망해버린 와칸다의 블랙팬서를 위해서 모든 어벤져스가 네이머에게 덤비게 되는데 놀랍게도 네이머는 상당히 오랫동안 싸우며 잘 견뎌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벤져스에게 패배하게 되는데 네이머가 쓰러지는 찰나에 피닉스 포스가 네이머의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나머지 피닉스5 중 4명에게 분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피닉스5의 수가 줄어들 때마다 남은 멤버들이 강해지는 양상인데 이러한 점이 피닉스5의 균열을 가속화시킵니다. 네이머 다음으로 사라지는 피닉스5는 닥터 스트레인지도 혼란시키는 매직, 그리고 콜로서스인데요. 이 둘은 스파이더맨을 다굴하다가 스파이더맨이 야, 니네 어차피 강해지려면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라고 하자 스파이더맨을 패다 말고 둘이 갑자기 싸워서 자멸합니다. 또다시 이 둘의 피닉스 포스는 몸을 빠져나가 나머지 남은 둘, 즉 에마 프로스트와 사이클롭스에게 분산이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피닉스5 둘을 마지막으로 두고 어벤져스는 결국 피닉스 포스를 지구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원래 숙주이자 타인의 능력을 베껴서 사용할 수 있는 호프,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법사 스칼렛 위치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타인의 위치나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는 피닉스5이기 때문에 호프와 스칼렛 위치는 지구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고대 도시인 쿤룬에 숨어서 수련을 받게 되는데 결국 그 위치마저도 들키게 돼서 사이클롭스가 쿤룬에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어벤져스들이 쓰러져가는 마당에 호프는 각성해서 사이클롭스에게 펀치를 날리는데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쓰러진 사이클롭스 위로 피닉스5로부터 도망 나온 엑스맨들과 어벤져스들이 덤비기 시작하는데 이와 동시에 에마 프로스트가 나타나서 사이클롭스와 함께 엑스맨 그리고 어벤져스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피닉스 포스가 강해질수록 사악해진 사이클롭스는 결국 자제력을 잃고 더 큰 힘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주러 온 에마 프로스트를 자신의 힘으로 목을 졸라서 피닉스 포스를 뺏어버립니다. 이렇게 엠마 프로스트의 힘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프로페서 X도 불태워 죽인 사이클롭스는 혼자서 피닉스 포스의 힘을 독차지하며 엄청난 힘을 손에 넣게 됩니다. 무서운 건 단순히 사이클롭스가 힘을 얻고 끝난 게 아니라 지구의 절반이 화염에 휩싸이고 화산이 여기저기서 폭발하는 등 거의 전 세계가 멸망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에 유일하게 사이클롭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스칼렛 위치 그리고 호프가 서로의 힘을 융합한 음양의 힘으로 사이클롭스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이클롭스가 쓰러지고 갈 길을 잃은 피닉스 포스는 결국 마지막 남은 숙주인 호프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초기에 피닉스5가 그랬던 것처럼 호프도 나는 이제 피닉스 그 자체라며 내가 세상에 평화를 갖고 온다는 둥 또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에 스칼렛 위치는 피닉스 포스에 조금씩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호프의 손을 붙잡고 피닉스 포스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설득합니다. 그것에 호프는 동의하고 둘이 함께 손을 잡고 스칼렛 위치가 피닉스는 이제 그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칼렛 위치의 노모올 뮤턴트 때문에 사라졌었던 세상의 돌연변이들이 힘을 되찾게 되고 피닉스 포스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어벤져스와 엑스맨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스토리의 전개는 조금 산만한 경향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히어로들, 거기에 마블 세계관에서 두 번째로 강한 피닉스 포스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눈은 즐거웠습니다. 더욱이 피닉스 포스에 의해 지배당하기 시작한 엑스맨들이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그리고 돌연변이들이 힘들 땐 무시하다가 피닉스가 나타난다니까 갑자기 호프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어벤져스의 이론들도 좀 괘씸해 보이기도 했고요. 이 두 집단의 싸움 이전의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